옵션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우터는 뭔지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요즘에는 이제 페이지 이동을 할 때 페이지, 그러니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원 페이지로 모든 페이지를 전부 다 모든 그 뭐라 해야 될까, 모든 뷰를 전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주소가 이게 웨일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주소를 변하는 게 보면은 이렇게 누를 때마다 클릭을 할 때마다 주소가 변하는 게 이렇게 보이죠. 네, 보이는데 이제 세로 고침 없이 이렇게 주소가 변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요즘에 말하는 라우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라우터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다가 히스토리 이제 푸시 스테이트라는 거를 이제 써서 이제 예를 들어서 홈이라고 하면은 홈에 뭐 널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건가? 이게 잘못 들어갔구나. 여기도 이제 널 이렇게 넣을게요. 잘못 썼나봐요. 잠깐만요. 이렇게 있고, 네, 다시 히스토리 푸시 스테이트라는 거를 이제 써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는 게 이제 패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오는 게 잠깐만요. 저도 까먹었는데, 네, 스테이트. 이게 마지막에 들어오는 게 URL이구나. 제가 거꾸로 썼네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는 뭐 이렇게 스테이트 같은 게 들어온대요. 근데 저거를 실제로 막 쓰는 경우는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주소가 이렇게 홈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진짜 라우터라는 애들을 쓰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뭐 푸시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제 홈으로 이제 주소를 바꿔오면서 여기에는 렌더링 함수를 다시 실행을 하겠죠. 네. 아마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네. 이 상태에서 또 뒤로 가기를 하면은 이게 푸시 스테이트에 쌓여가지고 네,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렌더링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또 세로 고침을 하면은 보통 다시 세로 고침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렌더링을 하는 거잖아요. 렌더링을 하는 건데 이때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현재 페이지에 맞는, 현재 주소에 맞는 그런 UI들을 가져오는 거. 그게 이제 라우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액트 라우터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라우터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브라우저 라우터라는 것도 있고, 브라우저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이제 실행을 하고 있고요. 해시 라우터라는 게 있어요. 해시 라우터가 뭐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그냥 단일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이게 꼭 서버가 보통 필요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현재 페이지는 이제 뭐 뭐라 해야 될까,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디는 페이지라고 쓸게요. 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쓰고, 그래서 이제 뭐 페이지에다가 이런 HTML에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슬래시 이렇게 쓸게요. 이거 아이디는 그냥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페이지는 이렇게 슬래시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브라우저 라우터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그냥 크롬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이 주소가 안 보이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아마 인덱스 HTML도 없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네,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샵을 하나 써요. 샵을 하나 쓴 다음에 이걸 해시뱅이라고 하거든요. 뭐라 해야 될까? 보통 우리가 샵이라는 거를 쓰면은 로케이션 href는 샵 이렇게 하면은 이게 최상단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이렇게 최상단으로 올라가 버리게 돼요. 다시 이 상태에서도 로케이션 href는 이렇게 샵이라고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최상단으로 올라가는 게 보통 그 뭐라 해야 될까, 브라우저의 기능인 거죠. 샵을 누르면 이렇게 최상단으로 올라간다 이거고. 근데 이 상태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최상단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뭔가를 지정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샵 느낌표를 주면은 현재 위치에 고정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응용을 해가지고 뒤에다가 주소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ASD 뭐 이렇게 뭐 홈이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뭐라 해야 될까, 뭐 서브 이런 것도 되고, 서브 1, 서브 2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브라우저의 이제 그런 해시 기반의 라우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언제 쓰냐면은 지금 얘는 단일 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href는 뭐 서브 페이지로 이동, 서브 1, 2, 3 이렇게 서브 1페이지로 이동, 3페이지, 2페이지로 이동, 3페이지로 이동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뭐 애드 인벤트리 쓰나?
도큐먼트 에드빈트 리스너 바디에 여기에다 그냥 하나 걸게요. 클릭인데 뭘 클릭했을 때냐면은 그냥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벤트 타겟에 이제 태그 네임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A일 때, 잠깐만요. 이벤트 디폴트 하고 그냥 좀 직관적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포리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아이고, 클릭을 했을 때 이때 나오는 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벤트는 이제 막아야겠죠. 이벤트 막고 여기에서 이제 콘솔 로그 하고서 A에 get attribute에 href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보면은 얘 누르면은, 아이고, A가 안 뜬다고? A가 아니라 네, 이벤트 타겟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이거 누르면은 이제 서브 1, 이거 누르면은 서브 2, 이거 누르면은 서브 3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이거를 응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에다가 뭐 렛 커렌트 패스, 아니다, 여기에다가 이거에다가 로케이션 뭐 패스 네임 이렇게 한번 적어 보는 거죠. 그리고 로케이션 패스 네임을 이렇게 적어주고 이거를 함수로 그냥 렌더 뭐 패스 이렇게 쓸게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렌더 패스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패스로 받는 거죠. 패스로 받고 히스토리 푸시 스테이트에다가 이렇게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렌더 패스를 해주는 거죠. 네. 이런 방식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서브 1 되고 서브 2 되고 서브 3 되잖아요. 근데 이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기 주소도 아마 바뀔 거예요. 서브 1 하면 여기 바뀌고 서브 2 하면 여기도 바뀌고 서브 3 누르면은 바뀌고, 이때 새로 고침을 하면은 네, not found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그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또 할 수 있냐면은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서브 1, 2, 3으로. 네. 그럼 이제 여기 누르면은 여기에 서브 1이 들어가죠. 이거 누르면은 서브 2가 들어가고, 여기 누르면 서브 3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네, 얘도 마찬가지로 새로 고침하면은 불러오는 게 없을 거예요. 네, 왜냐면 얘네들은 인덱스를, 그러니까 HTML을 불러야 되는데 HTML이 아니기 때문에. 네, 슬래시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아이고, 슬래시 넣어도 좀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넣어보면은 이제 얘는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겠죠. 원하는 대로 서브 1, 서브 2, 서브 3.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서브 1에 index.html 만들어서 이거는 서브 1 페이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브 2, 서브 3 해서, 그럼 얘는 서브 2 페이지가 되고 얘는 서브 3 페이지가 되겠죠. 네, 이렇게 미니들을 만들어 놨어요. 자, 새로 고침 한번 해주고, 자, 이제 라우터로 가서 다시 서브 1 페이지로 이동하면 여기는 이제 안 바뀌는 거죠. 여기는 안 바뀌는데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 페이지로 이제 가져와지는 거예요. 네, 약간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실제로 그 HTML 페이지가 있어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이제 있는 거죠. 있어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여기에다가 붙여넣는 거죠. 똑같이 이제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해주지 않는 이상 1페이지 한 다음에 새로 고치면 똑같거든요. 2페이지 누른 다음에 새로 고침 해도 똑같이 렌더링 되고, 3페이지 들어가서 새로 고침 하면은 똑같이 렌더링 되고,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브라우저, 그러니까 꼭 서버가 있어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서버 라우터에서 이게 각각의 서브 페이지에 대한 그 렌더링 페이지를 브라우저 인덱스로 이제 매칭을 해주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보통 우리가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때 여러분들은 아마 그 뭐 CRA,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이런 걸 많이 쓸 거예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얘네들은 사실 어떤 거냐면은 웹팩 기반의 데브 서버를 실행을 해줘요.
그 뜻이 뭐냐면은 결국에 서버를 실행한다 이런 의미예요. 서버를 실행을 한다. 근데 얘네들은 서버가 없는 거거든요. 서버가 없이 오로지 HTML로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HTML로만. 이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 익스프레스라는 애들이 보통 감싸고 있어요. 얘가 여기로 들어오든 자 여기로 들어오든 여기로 들어오든 여기로 들어오든 전부 다 index.html로 이제 라우팅을 해주는 거죠. 서버에서 네, 뭐 기타 등등 전부 다. 그런데 오로지 정적 페이지만 있는 경우에는 서버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쓰는 방법이 이제 해시 라우터라는 게 있어요. 해시 라우터. 얘네들 이제 다 날려버릴게요. 필요 없고.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뭘 쓸 수 있냐면 이런 거를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샵 느낌표 하고서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브라우저 푸시 스테이트는 이제 필요 없고요.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필요 없고 일단 이렇게만 볼게요. 이거는 필요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서버 1페이지로 이동하면은 이게 바뀌죠. 이거 눌러도 이게 바뀌어요. 3 눌러도 바뀌어요. 그쵸? 바뀌고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해도 무방해요. 새로 고침해도 무방해요. 네. 왜냐면 얘는 요 해시뱅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여기 뒤에를 라우터로 인지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라우터를 인지를 하겠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하면 좋냐면은 이제 윈도우에다가 애드 이벤트 리스너를 걸어요. 뭐에 대해서 거냐면은 네, 이제 호연님은 그렇죠. 네, 어차피 지금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마 뒤에 내용은 이거에 조금 연장성일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다가 조금만 해시 체인지라고 한 다음에 거기다 라우터 패스를 이제 넣으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로케이션 패스 네임이 아니라 로케이션 해시를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해시. 네, 이런 느낌인 거죠. 로케이션 해시를 넣고 여기에서 이렇게 뭐 여기로 가면은 얘는 그냥 메인 페이지겠죠.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대신에 이 해시에다가 뭘 빼냐면은 리플레이스 해서 이거를 빼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냥 빈칸으로. 근데 이러면은 의도했던 대로 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은 라우터에서 이거를 다 제공을 해요. 네, 보통은 리액트 라우터에서 리액트도 그렇고 뷰도 그렇고 라우터에서 이거를 다 제공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있는 브라우저 라우터가 히스토리 API를 사용하는 그런 라우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시 라우터가 그런 해시 라우터를 쓰는 AP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썼었냐면은 리액트 페이먼트 이런 미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최근에 했던 그런 미션인데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페이먼트 말고 리액트 뭐가 있을까? 잠시만요. 썼던 라우터가 쇼핑 카트 이거다. 리액트 쇼핑 카트. 네, 그래서 네, 제가 뭐 이런 미션 같은 거를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장바구니라는 걸 누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샵 하고서 슬래시가 되죠. 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라우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도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불러오는 거는 무조건 인덱스 HTML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이제 그런 모양을 보면은 네, 지금 이제 요 GH 페이지에다가 배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얘는 무조건 인덱스 HTML을 불러오는 거예요. 무조건 인덱스 HTML을 불러오고 이 상태에서도 인덱스 HTML을 불러오고 주문 목록 가서도 인덱스 HTML을 불러오는 거고 메인 페이지에서도 인덱스 HTML을 불러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라우터를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 API 같은 거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요게 그냥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거랑 또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GitHub 페이지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GitHub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해시 라우터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해시 라우터를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히스토리 라우터를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진짜 히스토리 라우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 주소를 잘 보세요. 제가 여기를 눌러도 잘 바뀌고 여기를 눌러도 잘 바뀌고 뭐 이렇게 다른 걸 눌러도 이렇게 잘 바뀌거든요. 이렇게 잘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고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해도 유지가 돼요. 새로 고침을 해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추측을 하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이런
정적 페이지인데 다 정적 라우터인데, 그러니까 다 인덱스, 그러니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라우터 같은 게 실행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추측 해보신 적 없나요? 혹은 지금 추측을 해보자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막 떠든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잘 모르겠나요? 음,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아니 폴더별로 인덱스가 있는 거 아니면 오,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정확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그 요즘에 뭐라 해야 될까, 깃허브 페이지로 블로그를 하는, 이거는 진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만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제 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빌드를 할 때 이게 지금 다 리드미 MD에다가 다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지금 리드미 MD가 있고, 아까 전에 자바스크립트에 뭐 디자인에 뭐 JS 컴포넌트에 인덱스, 여기 리드미 MD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을 전부 다 HTML로 변환을 해줘요. 변환을 해서 지금 저는 여기에 있는 또 GH 페이지스라는, 네, 여기에다 지금 쓰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인덱스 HTML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또 자바스크립트에 뭐 디자인에 바닐라 JS에 이제 인덱스 HTML 들어가면은, 네, 얘를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를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디자인 바닐라 JS 컴포넌트 인덱스 HTML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요거죠. 여기 주소랑 똑같이 매칭이 돼요. 비교를 해볼게요. 얘랑. 네. 이제 TIL의 자바스크립트의 디자인의 바닐라 JS 컴포넌트, 고 마찬가지로 TIL의 자바스크립트의 디자인의 바닐라 JS 컴포넌트인데, 뭐가 다르냐면요. 빌드를 할 때 일단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똑같이 다 불러와요. CSS랑 자바스크립트 파일 똑같이 불러오고, 대신에 여기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 뭐라 해야 될까, 빌드하는 시점에 다 안에 HTML을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줘서 이제 검색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기보다는 미리 HTML을 다 출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저거 뷰프레스라는 걸로 만들었는데, 이제 뷰 컴포넌트들로 된 애들을 결국에 HTML로 변환을 해서 다 띄워주는 거죠, 빌드하는 시점에. 근데 그거를 모두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모든 HTML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각각의 페이지에 대한. 네.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하면은 서버 없이도 이렇게 라우팅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서버 없이도 라우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자, 여기랑 눌러 보면은 내용이 진짜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다만 여기에 있는 그 앱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아마, 네, 그런 생각에 이제 뭐 Next.js 한번 써보신 적 있잖아요. Next.js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런 거 있어요. 여기에 그 SSG라고 있거든요. SSG. 검색 없나? 독스. 여기에다가 스태틱 사이트 제네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만들어진 방식이 이거거든요. 스태틱 사이트 제네레이션이 이제 이런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지금 스태틱 패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Next.js로도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Next.js라고도 있어요. Next.js로도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러니까 리액트 진영에서 많이 쓰는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 리액트 SSG라고 치면은 나오는 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SSG. 개츠비. 맞아요, 개츠비. 리액트 진영에 보면은 그 개츠비라는 게 있어요. 개츠비. 아이씨,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개츠비 기반으로 이제 뭐 기술 블로그 만들기 이런 게 있잖아요. 개츠비 JS. 네. 그래서 개츠비 JS라는 게 이렇게 히스토리 API를 쓰는데, 히스토리 라우터를 쓰는데, 이거를 HTML로 만들어줘서 이렇게 블로그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마 Next.js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저런 개츠비 같은 애들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라우터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일을 하고 있나를 보는 거죠. 라우터가 도대체 뭐야? 라는 거. 그래서 라우터라는 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려면 사실 서버가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때 이제 히스토리 API 같은 거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서버가 없으면은 이제 해시뱅을 이용을 해서 라우터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라우터를 이제 만들 때 내가 히스토리를 쓸지 안 쓸지, 그러니까 히스토리 API를 쓸지 안 쓸지를 결정해서 한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뭐 보통 베이스 URL 같은 것들도 이제 쓰기도 해요.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하나의 사이트에 여러 개의 라우터를 쓰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베이스 URL 같은 거를 이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메인은 똑같은데 이게 베이스가 좀 다른 뭐 그런 경우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TIL 이런 거 보면은 저도 얘가 지금 루트가 아니라 TIL이라는 베이스 URL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뷰프레스 들어가서 컨피그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 베이스 이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이런 거 지정을 하는 거고, 라우터에서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다 지정을 하면은 라우터에다가 이 설정을 집어 넣어 주는 거죠. 네,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옵저버 같은 걸 이제 쓸 수 있는데, 푸시 같은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옵저버에다가 이거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게 뭐 약간 옵저버 패턴을 응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응용을 해가지고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그냥 약간 좀 이전에 얘기했던 다양성이랑 비슷한 건데, 여기에다가 푸시를 넣으면은, 다양성은 좀 아닌가? 여기에다가 약간 인자를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문자열이면은 요거 그대로 그 페이지를 변경을 해주는 거고, 그 이제 패스랑 이제 쿼리 스트링 같은 거를 이제 좀 쪼개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쿼리 스트링만 바꿀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쿼리 스트링 덮어 써서 이렇게 뭔가 바꿀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라우터를 이제 구현해보자 라는 게 이번 미션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라우터, 네,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이거랑 좀 관련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최근에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이게 한 2주 전에 쓴 건데, 좀 SSR이랑 엮어서 보면은 이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그 라우터, 이제 라우터를 사용을 할 때 이게 브라우저에도 라우터가 있어요. 브라우저에도 라우터가 있고 서버에도 라우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우저에 있는 요 패스가 있고 서버에서 사용하는 패스가 있어요. 서버에서 쓰는 라우터와 브라우저에서 쓰는 라우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 같은 거를 할 때는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라우터랑 서버에서 사용하는 라우터가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일치를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에 어떤 패스로 들어왔을 때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해주고 여기 어떤 컴포넌트를 그려주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브라우저에 있는 패스가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서버는 건드리지 않고 브라우저 패스가 바뀌었을 때 이제 클라이언트 라우터를 사용을 하고 이걸로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해주는 거, 뭐 이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처음에 브라우저 로드를 하면은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이게 지금 어떤 페이지이다 라고 인지를 해가지고 그걸 렌더링을 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시 뭐라 해야 될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있는 라우터가 변경이 되면은 이제 CSR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다시 브라우저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인 거고.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게 약간의 그 클라이언트 단의 이제 라우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패스를 그냥 가져와서,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본 거예요. 패스를 가져와서 이제 패스가 이제 슬래시면 디폴 여기에 홈을 출력을 해주고, 서브면 서브 페이지 출력해주고, 그것도 아니면은 404를 출력을 해주고, 뭐 이런 컴포넌트예요. 그런 컴포넌트인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보면은 그냥 히스토리로 이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히스토리에다 푸시를 하면은 이게 바뀌겠죠.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에서도 모든 패스에 대해서 이거를 출력을 해주는 이런 작업들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빌드하고 만들고 할 때 이런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제 뭐 다른 페이지로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눌렀을 때 새로 고침 없이 이것들이 이제 실행이 되고요. 새로 고침 했을 때도 새로 고침을 눌러도 이게 바로 반영이 되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우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이고, 혹시 이제 궁금한 사항 있을까요? 라우터에 대해서 따로 없나요?
다 이해되시나요? 저 들었을 때는 다 이해가 일단 돼서 네. 실습을 해보면서 좀 궁금한 게 생길 것 같고요. 그 음. 혹시 실습할 때 앞에 했던 걸 바탕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건지. 아, 이건 일단 라우터를 네. 먼저 구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현해보신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보면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단계에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막 아,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라우터에 적용을 해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라우터를 먼저 만들어 보신 다음에 이걸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보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 옵저브 부분에 렌더가 오면은 끝인 거잖아요. 라우터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없으면 여기서 종료할까요, 이제? 더 궁금한 점 없으면은. 네, 좀 저는 좋습니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차 소개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요청 주시면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세요. 불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